저는 수학 탐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포털 사이트에 퍼머넌이라는 사이트에 올린 글이거든요. 네이버 카페인데요. 수학과학 최상위권 학생들의 모임입니다. 자, 양치기를 할 때, 양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되게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서 어떤 유형도 나와도 다 그 풀었던 경험에 의해서 다 풀리도록 한다. 이거를 학생들이 양치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양치기는 사실 저는 별로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쓴 글을 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자, 이 사이트에서 이 학생이 쓴 글이니까 제가 비공개로 그냥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글이 무슨 글이었냐면요. 고1 학생인데 최근 3년치 기출문제를 푸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댓글이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 문제들을 다 푸셨냐고 그런 댓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달았냐면은 제가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최근 기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을 파악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 교과 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죠?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은 최근 3년간은 당연히 풀어야겠죠. 유행과 교과 과정을 알고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최근 3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역대 모의고사 문제를 사실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풀 겁니까?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바는 최근 기출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거를 이렇게 추출해낸다 그러죠. 뽑아낸다 이겁니다. 뽑아내서 풀어보는 것도 되게 권해요. 그런데 그 현재 교과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다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어떤 문제를 주어주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해결할 수 있는 문항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충고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제가 이 양치기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A, B, C, X, Y, Z까지의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A', B', Z'을 각각 파생형 문제들입니다. 파생형이라는 게 어떤 수학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파생됐다는 말 알죠? 그죠? 기본 원리를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새끼를 새끼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저 문제에 조금 더 세부적인 조건을 추가해서 세부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블 프라임 있죠? A 더블 프라임, B 더블 프라임. 응용이나 심한 문제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난이도가 이거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A 더하기 B, A 더하기 C, P 더하기 Z 등등은 2개 이상의 복합 문제를 그러죠. 이런 복합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내려볼게요. 그래서 양치기로 수학을 정복하려면 너무 많은 수학 문제집을 풀어야 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신유행으로 나온 문제를 살펴보면 이미 알고 있는 조건을 변형시키거나 혹은 20년 전에 유행했던 것들을 조금만 살짝 바꾸어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했습니다. 또는 1970년대나 1960년대 어느 나라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인도 대학 입시에 나온 문제도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960년대면 제가 태어나기 20, 30년 전입니다. 50년대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나온 문제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문제나 현재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원리가 같다는 것을 알고 덤빈다면 수학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국은 원리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것들이 다르다고 인식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960년대 일본에서 나온 문제 따로, 1970년대 인도에서 문제 나온 따로, 80년대 서울대 본고사에서 나온 문제 따로, 그래서 1990년대 AIMA에서 나온 문제 따로. 사실은 이 문제들이 학통 경우의 수에서 나온 문제들이에요. 근데 저는 동일한 계통을 가졌는데 그 일본에서 나온 문제, 인도에서 문제, 그리고 서울대 본고사 따로. 그러면 저 벌써 몇 문항이죠? 5문제죠. 그리고 최근 2018년 4월 문제라는 게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코리아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6개가 사실은 똑같은데 다르다고 인식이 되면 6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수학에서 새로운 이론이나 정리나 이론이나 정리가 창조될 때, 뭐 정의라고 하죠. 우연히 뚝딱 떨어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 진짜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을 정리해내고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고 정교한 연구를 해낸 사람들을 수학자라고 봅니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학을 할 줄 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잘 엮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고 정교하게 잘 정리한 사람을 저는 수학자라고 봅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수학자들도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들, 자, 반복하고 있죠. 더 말하면 기존의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실은 저는 그 놀랍다라고 말한 대부분의 정리들 있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좀 생각을 해왔고 그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특별히 있잖아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의 점퍼를 많이 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너무 점퍼해버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천재,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천재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학자들조차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로부터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수학자들도 이럴진데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수학 공부를 우리가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관련성을 끊임없이 따지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학자들도 이렇게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더더욱 알고 있는 것과 자꾸 연결을 지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저게 제가 위에서 말했던 A,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파생을 프라임이라고 썼습니다. 자, 응용이나 심화를 더블 프라임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복합 문제죠. 2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된 복합 문제를 덧셈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유형 정리가 왜 나왔냐면요. 자, 어떤 학생들이 진짜 유형별로 막 자꾸 뭘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식에 너무 구애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좀 제가 약간의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양치기를 하려는 학생들 중에 또 양치기를 하려는 학생 중에 이 정리를 한답시고 막 유형을 나눠요.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 이럴 땐 저렇게 풀고 그러니까 유형을 나누는 거는 좋은데요. 이게 자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요. 단순히 유형을 나누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그거를 발견을 해서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꼭 유형대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 벗어난 풀이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다. 그래, 그 수학자들이 생각한 거 있잖아요. 전에 내가 이거 풀었었지. 이거 이 네트워크 연결망을 잘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 속에 없더라도 생각을 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유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유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했고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맥을 잘 뚫고 잡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단권화처럼 단순화해서 많은 양을 사실은 같은 내용이야. 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거 좀 어렵죠. 말은 쉬운데요. 이게 많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사실 단권화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셔서 아까 제가 뭐 1960년대는 일본 그리고 1970년도에는 뭐 인도 그리고 80년대는 서울 대학교 본고사 이 문제들이 단권화라는 게 딴 게 없고요. 같은 그 원리라면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이 경우의 수 문제는 전부 중복조합이다. 중복조합이 이렇게도 변형됐다가 이렇게도 분형됐다가 이렇게도 변형됐다가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권화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되더라도 그 변화에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변화를 하더라도 내가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원리를 찾아냈기 때문에 여러 변화에 다양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단권화입니다. 문제가 많지만 사실은 몇 개로 압축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입니다. 맥을 잘 뚫는다는 게 진짜 정리를 잘 한다는 건데 이게 정리가 뭐 교과서 목차뿐 아니라 자신 나름대로의 정리 방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리가 잘 되면은 맥 잡는 게 쉬워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양치기를 할 경우,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양치기를 했을 때는 이런 사고력들을 그냥 놓칠 수 있다. 문제만 냅다 많이 쌓아두면 이게 내가 문제가 나왔을 때 뭘 써야 될지 진짜 모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유형 안에 없는 그러니까 유형 정리를 해놨는데 이 틀 속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당황하기 딱 좋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민성원님, 요거는 동영상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유튜브에 가시면은 수학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기를 권해요. 전략이 잘 짜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수학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말씀도 하셨어요. 한번 추천합니다. 저 동영상을.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학 읽어드리는 수학 탐정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